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인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 또의 감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믿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번에는 중국의 지금 요즘의 근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또 재밌게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워낙에 말씀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시간이 후다후닥 지나갑니다. 최근에 중국 사회에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 예전에 대학생 때 베이징 갔을 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베이징 거지는 거지들 사이에서도 자부심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의미로 노숙자가 막 급증하고 있다라는 하는데 이게 뭐 경제나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노숙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그 사실 확인이 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밝힐 리도 없는 없죠. 거고. 네. 특히나 중국. 그런데 그 셴젠 같은 데를 가면 선전. 선전 심천이라는데요. 노숙자가 정말 많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찍어놓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리 밑에 무슨 뭐 저 음식점 옆에 그냥 보통 길거리에 그냥 펼쳐놓고 잠자고 밤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차이나 옵서버라고 하는 그 미국 측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 중국 번체로 되어 있는 중국 글자 한자로 된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실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중국 내에 노숙자 숫자가 2,400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의 한 간부가 최근에 밝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겠죠?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2,4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5.3배가 늘어난 거다 이게 노숙자 숫자가 라고 정부에서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선전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샹하이도 그렇고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런 정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그랬느냐? 실업자들이고 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옛날보다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엄청 뭐 AI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 막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경제 구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수준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겠다거나 그런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5%, 6%예요, 아직도. 우리가 5% 성장한다 그러면요. 와,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왜 중국은 죽겠다고 그러느냐? 그거는요. 성장률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엄청나게 발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나게 발전하고 전기차, 뭐 방위산업, 우주산업 다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GDP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공산당식 표현으로 하면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하이테크 산업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발전을 해요. 하지만 인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산 5,100만 대입니다. 그중에 내수가 2,500만 대예요.
수출이 600만 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비네요. 1,700만 네. 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7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철강이며 무슨 그렇죠. 건설업도 네. 엄청나게 수입을 올렸을 거고 네. 그게 다 GDP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GD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죠. 재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빈집들이 있으면서도 또 네.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거리에 그러네요. 넘쳐나고 하는 네. 관련 다큐멘터리 본 것 같아요. 예. 빈집 많다고. 빈집이요 1억 채가 넘는다고 추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숙자는 또 저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잉 생산 또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매우 심해서 중국은 숫자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역시 공산당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도 그렇고요. 그렇죠. 과거에 네. 소련도 그랬어요. 네. 똑같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 그대로 뭐 지금 하이테크 산업은 막 한국 위협한다, 뭐 미국을 위협한다 나오지만 말 그대로 좀 약간 일상생활에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예. 일본 뭐 이세탄 백화점 문 닫았거나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다음에 프랑스 뿌랭땅 백화점 뭐 그런 것도 좀 문을 닫는 것 같고 이런 대형 상업 시설이 중국 좀 문을 계속 닫고 있다라고 해요. 뭐 약간 뭐 다른 어떻게 보면 워낙에 온라인몰이 발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어떤 문제를 수요가 네.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네.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홍찬망이라고 하는 네. 중국의 홍찬망 홍찬망이라고 하는 네. 그 음식점 관련된 요식업 관련된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최근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문 닫은 요식업체 수가 300만 개인데 300만 개인데 중국 전체 요식업체 수가 1680만 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샹하이에서 그 1인당 한 끼에 1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식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3,500개인가가 되는데 네. 작년에 1,7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못 먹는 소비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죠. 예, 돈 쓸 여력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값이 네.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일. 네. 이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돈을 못 쓰는 거죠. 뭐 나라가 워낙에 뭐 크다 보니까 뭐 네. 그러한 부작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나 극과극으로 약간 양극단으로 많이 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중국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복지부동이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두 개가 결합이 돼 있는데 돈이 없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정부 수입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부동산 수입이었어요. 결국 네. 그러니까 땅, 토지 이용권을 건설업체에다가 매각해서 나오는 그 수입으로 지방정부가 수입을 삼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안 팔리잖아요. 네. 짓지도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그 토지들, 그게 그들의 큰 재산인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팔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수입이 없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상태가 되고 빚도 못 갚게 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이 없다, 네, 첫 번째. 돈이 없다. 네. 두 번째는 복지부동인데 이거는요, 부패 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를 단속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단속 대상이 될까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 저지른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네. 중국의 부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돌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도 공무원들이 돈 먹은 거였어요.
돈 네. 먹고 뭔가를 네. 해주고 돈 먹고 개발하고 그렇죠. 개발이 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또 많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진핑이 그거 철저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건데 나라가 멈춰서는 거죠.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릴까봐 안 하는 것도 있고 네. 나한테 이득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움직여라고 하는 측면도 또 있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다들 그냥 복지부동하고 전형적인 공무원 철법통 우리가 약간 그 과거에 부정적으로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뭐 우리나라 분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네. 안 좋게 표현했을 때 이제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행동 그렇죠. 상태가. 그러니까 매관 매직이라고 네. 하는 거 뭐 그런 거죠. 사실 탐관오리 생각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네. 국가의 일을 하는 뭐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작동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 다 이제 중지가 되어 버리니까 다들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중국의 사회들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치권도 굉장히 조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약간 실력설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인자라고 하는 장유샤 장군인가요? 네. 예, 그분 이제 그 장군을 중심으로 내부 권력 재편이 지금 뭐 이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중국 공산당 그 고위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네. 다 추측일 뿐이고 네, 그렇겠죠. 실제 사건이 터져야 터져야 그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알 수 있는 거지 다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 전까지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게 시진핑이 스스로 앉혀놨던 그 고위직들, 네. 그 사람을 다 쳐내고 있는 상황, 자기 편을 자기가 자르고 있는 상황,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뭐 국방장관도 자르고, 뭐 군 고위 수뇌부들도 자르고, 심지어 그 시진핑이 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 그 로켓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없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로켓군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미사일, 핵무기 뭐 이런 걸 다루는 네. 데인데, 네. 그거는 완전히 시진핑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수장을 잘라버렸어요. 그게 자기가 시켰을 텐데. 예. 네. 자기가 잘라버린 거예요. 뭐 이유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부패입니다. 네.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뇌물은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네. 뇌물은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렇다고 자기 편을 자르는가? 모든 사람이 다 뇌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편을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권력 구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파들이 그래서 시진핑 편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그 대만 통일 또 중국몽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부패 척결에 진심인 거다. 그래서 자기 편조차도 잘라내고 있는 거다.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 새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근데 군대 내에서도 그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 군대에 크게 두 파벌이 있대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 네. 옛날 군인들 파벌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 수장이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월남전파인 겁니다. 과거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파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군대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베트남전 뭐 참전했던 거. 예. 그 정도. 근데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거죠. 나 전쟁 해봤어. 나 전쟁 해봤어.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전쟁 해본 사람들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베트남전 파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진핑이 구성해 놓은 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대만파라고 해요. 네.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 그 파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진핑이 강력했을 때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뭔가 시진핑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이제 자꾸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류샤가 시진핑한테 덤비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것도 증거는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네. 또 최근 내용들 살펴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시진핑의 뭐 이제 그 위계 질서 강조하는 뭐 그런 코멘트도 좀 있고 네. 뭐 한 두세 달 전에 뭐 당장 시진핑 뭐 이제 갑자기 실직하는 거 아니야. 뭐 그때 후진타오 전 주석이 끌려나가는 게 막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쿠데타가 난다고 네, 하기도 쿠데타가 하고. 있다가, 근데 네.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얼마나 감시가 심한데. 그러겠죠. 예. 네. 그 중국의 AI 중에 안면인식 기능은 정말 뛰어나잖아요. 네, 네. 그건 다른 어떤 나라도 네.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그 반시진핑 네. 그런 뭐 쿠데타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봅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한 지 약 12년 정도 됐나 봅니다. 예, 2012년. 네, 2012년 중에 12년, 네. 13년 정도 됐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 10년 뭐라고 그러죠? 화무시비롱하고 그 앞에 네. 뭐라고 하죠? 권력이 10년 가는 거? 네. 건불 10년. 네, 건불 10년, 화무시비롱 이 말이란 말 쓰는데 10년이 넘어갔습니다. 1인 독재 체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좋은 뭐 잘하면 싱가포르 같은 케이스도 있고 네.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은 아주 최악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나라들도 좀 있고 1인 독재 체제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안 좋은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국 경제에서. 중국 경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부동산 시장 저렇게 붕괴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 상태로 점점 더 돌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네.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게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쓸 수 수 없는 없죠. 거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위험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그렇죠. 없으니 네. 미리 저축을 해둬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들을 그렇게 사는 거고. 원래 금 좋아하는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할 때 예물로 다이아몬드를 줬었는데 네.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금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결혼 예물도 내물도 예. 언제든지 언제든지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네. 주변에서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손님들이랑 상담할 때 보면 네. 항상 중국이랑 대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미 중국이 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대만 둘러싸고 그렇죠. 계속 군사 훈련 하잖아요. 네. 그 네. 예행 연습입니다. 네. 언제든지 지금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미군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예. 우리나라랑도 연동돼 있고 네. 일본이랑 연동돼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왜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피는 우리나라가 항상 주식은 우리나라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정작 우리나라랑 북한은 전쟁할 상황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옆에 이제 국가들 싸움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뭐 경제 위기, 정치 불안정 이게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가 예전에 8% 성장이었잖아요. 예전에는 12% 네까지도 왔었고 예. 중국 사람들이 팔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성장률 8에 맞춘다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중국 사회 신뢰 기반이 이제 조금씩은 과거에는 공산당이 끌고 가면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으면
공산당이 무조건 부양할 거야. 이런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한 몇 예.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런 믿음이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도의 감시 사회가 됐기 예. 때문에 사실은 네. 누구도 믿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예.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은 믿을지 모르겠는데 네. 집 벗어나서 길로 나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 오히려. 예. 그런 사회로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게 감시 사회라고 하는 네. 것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네. 그게. 예. 그렇죠. 감시 안 당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람을 사귀고 그러면 네. 신뢰가 쌓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중국이 저는 그런 사회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그 은행들의 행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예, 은행들이 네, 네. 2017년 이후부터 중국 은행들의 대출 대상을 보면요. 네. 그 이전까지 제일 많았던 게 건설업체들, 주택 건설업체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18년 그때부터 쫙 떨어지기 시작하는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네. 대출, 또 모기지 뭐 이런 것들이 쫙 줄어들고요. 네. 거의 같은 금액이 어디로 가냐면 제조업체로 갑니다. 그 제조업체는 바로 신질 생산력인 거예요. 하이테크 산업으로 네, 가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거기로만. 예, 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고,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엉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산업은 팽창을 하는 거고, 심지어 너무나 팽창을 해서 그냥 과잉 생산 능력이 네. 어마어마하게 쌓인 상태가 되는 거고, 아, 그런데 이걸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계속해서 소비를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방정부 공무원들, 지방정부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대부분의 그 현장에서의 정책은 다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지방정부의 정책을 보면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습관이고 그게 또 가장 안전한 거고 네. 예. 그런데 생산 능력은 지금도 과잉이고 이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중국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권력 다툼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너무 발전한 하이테크 뭐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그 중국 인민들의 삶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 지금 약간 답답한 점점 피폐해져 가는 네,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노숙자를 또 양산하는 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중국 사회에서는 좀 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국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이제 권력 구조의 변화 이제 1인 독재 체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뽑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중국 사회 안정과 체제 유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진핑 1인 체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모택동 시절의 네. 그런 체제로 네.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영구 계속, 집권. 예, 계속 갔는데 그러면 모택동은 몇 년에 네. 했느냐? 했어요? 네, 모르겠네요. 한 40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택동은 그 뭡니까 해방 전쟁, 그러니까 인민 해방 전쟁을 했을 때 1930년대부터 계속 공산당의 1인자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1976년 사망이 76년이었을 거예요. 네. 76년까지 1인자였어요. 네. 누구도 와. 거기 덤비지 않았어요. 잠깐 네. 한 1년 정도 약간 그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1년 정도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마치 중국의 그 부동산 그 시장이 붕괴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렇듯이 그 중국에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뭐 그런 네,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네.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도.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잠시 류샤오치라고 하는 사람 또 댕샤오핑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잠시 권력을 잡았어요. 잡았었죠. 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냥 그 어린 아이들 다 그 네.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뭐 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10년도 넘게 그러고 가거든요. 그때 홍위병이 나왔던 때가 그렇죠, 그때죠? 홍위병. 네, 네. 네, 네. 네. 그런 거죠. 음. 저는 지금도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성이 벌어질 있다? 수 있다고 봐요. 최첨단 시대에도 예, 아. 얼마든지 지금도 유치원에서부터 다 그 시진핑 사상 가르치고 그렇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아, 더 역으로 그렇다고요? 예. 왜냐하면 계속 세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한 10년 넘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네네. 아,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네. 결국은 정치체는 공산주의 모습 또 아까 예. 말씀해주셨던 담당하고 있는 아까 북한이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북한 뭐 중국도 약간 그런 식의 담당하는 사회 또 사회 문제는 또 생각보다는 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또 오늘 또 많은 시간 질문들 통해서 답변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나만 네. 보탠다면 네. 그 학문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 또 자유주의 사상 뭐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학회 국제 학회의 활동을 꽤 했었어요. 네. 중국 친구들도 꽤 사귀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중국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다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연락도 안 돼요, 그 친구들. 아. 어떻게 된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세요? 네. 같이 약간 좀 중국 사회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예, 그런 거였는데 그 2012년 시진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중앙지에는 글을 못 썼지만 그렇죠. 지방지에는 글을 썼어요. 네. 지금은 어림도 없고 아. 아마 그런 뻥끗만 하면 잡아갈 거예요. 통제가 더 강화된 예. 사회가 돼버렸네. 그리고 그 중국의 교환 교수 가신 분들 말을 네. 들어보면 요즘은 가지도 않지만 네. 대학 안에서도 그 외국인 교수가 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바뀌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님. 다시 한번 전 감사드립니다. 교수입니다. 전. 네. 전 교수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